프란치스코 교황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교황은 7월에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다리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2차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 권리 증진에 힘쓰고 있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얻는 알리백에 국내 기업의 참여가 늘고 있습니다. 알리백의 현 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저녁에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그럼 7월 4일 월요일 CPBC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를 만났습니다. 교황은 7월 한 달간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다리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맹현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 일론 머스크의 트윗입니다. 지난 2일 게재한 사진인데 4명의 아들과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는 장면입니다. 교황청은 해당 만남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교황은 경제인을 만날 때면 사업을 통해 복음적 가치를 구현해달라고 당부합니다. 복음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를 조화시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분별력을 통해 가톨릭 사회교리에 입각한 책임을 보여달라는 요청입니다. 머스크가 과거 인류의 미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만을 고민한다고 말한 만큼 기후변화부터 부의 양극화 현상까지 여러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통상 7월은 교황의 휴가 기간입니다. 7월엔 일반 아련도 중단되고 교황의 공식 일정도 최소화됩니다. 교황은 휴가 기간 불편한 다리 회복에 전념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27일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나와 다리 상태가 호전됐다는 관측이 제기됐지만 같은 날 교황청은 다리 통증 때문에 향후 일정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말에는 캐나다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예정대로 순방이 진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휴가 기간이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교황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은 이달 첫 번째 주일 3중 기도 후에 또 한 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최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러시아를 위협으로 규정하고 군비 확충을 결정한 나토 정상회의, 사실상 신냉전이란 말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교황은 군비 경쟁에 따른 두려움에 의한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Il mondo ha bisogno di pace, non una pace basata sull'equilibrio degli armamenti, sulla paura reciproca. No, questo non va. 그러면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파워 게임이 세계적인 평화 프로젝트로 옮겨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Con l'aiuto di Dio questo è sempre possibile, ma bisogna passare dalle strategie di potere politico, economico e militare a un progetto di pace globale. CPBC 맹현균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미리 발표한 11월 13일 세계 가난한 이의 날 담화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언급했습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러시아 침공으로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담화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의 시선은 가장 먼저 우크라이나 전쟁의 비극적 상황에 맞춰졌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노인 등 1,000만 명 이상이 난민이 되어 피난처를 찾고자 폭격의 위협을 무릅쓰며 살아가는 현실. 교황은 무의미한 전쟁 때문에 가난한 이들이 얼마나 더 많이 생겨나야 하느냐고 탄식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죽음과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지역 전쟁의 목록이 더해지면서 비극적인 기억의 장면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마음 아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강대국의 으름장이 평화를 외치는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억누르고 있다고 질타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가혹한 현실, 실향민과 극빈자, 난민들을 돌보며 구호 활동에 지쳐있을 이들을 향해 교황은 낙심하지 말고 초심을 새롭게 할 때라고 격려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웃사랑과 믿음, 희망을 삶과 행동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가난한 이들 앞에서는 미사 여구를 늘어놓지 말 것이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직접 참여함으로써 신앙을 실천으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어 아무도 고통받지 않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책임이자 연대라고 일깨웠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사회 정책적 접근을 넘어서는 새로운 해결책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최근 몇 년 동안 우리가 겪은 한계와 나약함, 그리고 전쟁의 비참함이 한 가지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언급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단순히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이가 품위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라는 것. 하지만 불의와 착취, 폭력과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는 사람을 죽이는 가난을 낳는다고 프란치스코 교황은 일갈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전망도 탈출구도 제시하지 못하는 버리는 문화에 의해 강요된 절망적이고 헤어나올 수 없는 가난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런 구조 속에서 가난한 이들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독한 불의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반면 사람을 자유롭게 하고 기쁨을 주는 또 다른 가난이 있다며 교황은 그런 가난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제6차 세계 가난한 예날 다마 주제가 말해주듯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난한 이들은 자선활동의 대상이기에 앞서 우리를 근심과 피상적인 덫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는 주체라며 가난한 이들과의 만남이야말로 거저 주어진 참된 사랑에 다다를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4월 성북구가 전국 최초로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2차 인증을 받았습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하고 있는지 김영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야옹이야 멍멍이 맞히는데 신납니다. 최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로부터 아동 친화도시 상위 단계 2차 인증을 받은 성북구 청소년센터의 풍경입니다. 이번에 2차 인증은 아동을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성북구 지역사회 전체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모든 아동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우리 성북구가 더욱 선도적으로 앞장서야겠다는 그런 생각에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겁기도 이렇게 합니다. 유니세프 한국위원회는 아동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자체의 실질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검증하기 위해 4년마다 심의를 실시합니다. 성북구는 앞서 지난 2013년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7년 상위 단계 1차 인증에 이어 이번에 전국 최초로 2차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성북구는 2차 인증을 받기까지 아동 권리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우선 10개의 키움센터와 권역별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돌봄 기반 시설을 마련했습니다. 또 월곡 청소년센터, 장위 청소년 문화누림센터, 아동 청소년 놀터 등 아동 청소년 전용 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무엇보다 계획 단계부터 아동 청소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는 데 힘썼습니다. e스포츠 관련된 것도 제안한 적이 있고 그다음에 안전을 위해서 볼록걸 같은 것도 제안한 적이 있었는데 되게 재밌었어요. 청소년 센터를 다니게 되면 창업 아니면 사업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정책 같은 것도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어 보면서 되게 여러 가지 체험들과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성북구는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통해 아동 청소년이 직접 운영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아동 청소년 참여 예산제 정착으로 이어졌습니다. 작년에 그 예산을 확보해서 뒤에 보시는 책자와 같이 아이들이 직접 책을 만들고 그림책을 만들고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출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있고요. 성북구는 올해도 총 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청소년 미디어 체험장 조성 등 6개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든 아동이 참여하는 성북, 다양성이 존중되는 성북이라는 비전 아래 아동 친화 정책 4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개의 중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당장 석관동 아동 청소년 문화 상담 공간이 이달 중 개관을 앞두고 있고 삼선동에는 아동 전용 도서관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사회 전체가 협력해서 아동 권리를 더욱 확대하고 모든 아동이 소외됨이 없이 자유로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우리 성북구가 되도록
저 구청장도 최선의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그런 방침입니다. CPBC 김현규입니다. 필요한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얻는 글로벌 캠페인 알리100. 국내 기업들도 다수 동참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아직 초기 단계라서 그런지 알리100을 선언하고도 역행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알리100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리100에 대한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장현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 가운데 하나인 JYP 엔터테인먼트. JYP 엔터테인먼트가 한국 엔터 회사 중에선 최초로 K-알리100 이행을 인증받았습니다. K-알리100은 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해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캠페인인 알리100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변경한 한국형 알리100을 의미합니다. 기업들은 직접 전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K-알리100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일반 전기요금보다 비싼 금액을 지불하는 녹색 프리미엄이나 재생에너지 생산 인증서라 불리는 REC를 사들이는 방식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 JYP는 REC 구매 방식으로 알리100을 인증받았습니다. JYP는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감을 가지고 알리100에 동참했다며 전 세계 K-팝 팬들에게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난해까지 우리 기업 75곳이 K-알리100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업들 가운데에선 알리100을 선언하고도 엉뚱한 행보로 비판을 받는 일도 있습니다. 알리100 이행을 선언한 직후 액화천연가스 열병합 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개했던 현대자동차가 대표적입니다. 현대차는 LNG 발전소 건설 계획을 공개하며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는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대기 환경을 개선하고자 했던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대차는 환경단체와 노조의 거센 비판을 받고 지난 1일 건설 계획을 전면 철회했습니다.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가스 발전 역시 탄소 중립 시대엔 퇴출돼야 하는 에너지원이라며 친환경적이라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또 현대차가 다소 느슨한 기후위기 대응 기준으로 LNG 발전을 추진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대차 스스로 건설 계획을 취소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국은 알리100이 어렵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직 다수라며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100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란 인식이 필요하다며 신재생에너지의 빠른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CPBC 장현민입니다. CPBC 뉴스는 밤 10시 40분에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또 CP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